처음에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가늘어지면서 소변 볼 때 힘이 든다든지 또는 중간에 소변줄기가 끊긴다든지 또는 잔뇨가 생긴다든지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배뇨곤란과 같은 소변 보기가 힘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화홍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진료를 맡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유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숨은 그림자 전립선 비대증이란? 네, 전립선은 남성 방광 바로 밑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 크기나 모양으로서는 먹는 생밤 또는 작은 호두알 크기로 무게는 약 20g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남과 더불어서 정액 생산의 약 20%를 담당해서 정자의 운동성과 활동성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전립선 세포 내에서 구연산이나 아연과 같은 좋은 항균 효소를 분비를 해서 요로 감염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전립선 내에 알파 아드레너직 교감신경 수용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남성들에 있어서 배뇨 증상에 관여하는 중심기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요도의 이행대라는 부위에서 발생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처음에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가늘어지면서 처음에 또 소변 볼 때 힘이 든다든지 또는 중간에 소변줄기가 끊긴다든지 또는 잔뇨가 생긴다든지 등의 그런 폐색 증상이 생기고요.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배뇨곤란과 같은 소변 보기가 힘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전립선에 있는 신경이 약해지면서 빈뇨, 또 야간 빈뇨, 절박뇨 등의 신경 자극 증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배뇨 증상이 40, 50대 중년 남성에서 나타남으로써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만성 노인성 질환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다양할 수는 있으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화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전립선 조직 내에 남성 호르몬의 존재입니다. 전립선의 그 조직학적 비대는 한 만 35세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50세 때는 50%가, 또 60대에서는 60%, 80대에서는 80% 정도의 전립선의 비대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학적 비대가 있다고 해서 모두 증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 약 50% 정도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한 25에서 30% 정도에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전립선 세포 내에 DH 레벨의 존재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전립선 조직 내에 남성 호르몬의 존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그 고환의 기능이 부전이 있거나 또는 후천적으로 양측 고환이 절제된 남성분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다면 혈중에 남성 호르몬의 레벨이 높으면 반드시 전립선 비대증이 잘 발생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어떤 유전적인 것, 또는 가족력, 또 비만도, 또 인종,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또 발생에 관여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가 진단도 가능할까요? 자가 진단법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다면 이것이 증상의 정도가 약한지 또는 심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IPSS라고 해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인데요. 7가지 항목, 즉 소변줄기가 약하고 가는지, 또 처음에 소변 볼 때 힘이 들어가는지, 또는 중간에 소변줄기가 끊기는지, 또는 잔뇨감이 생기는지 등의 폐색 증상 4가지와 또 빈뇨, 야간 빈뇨, 절박뇨 등의 신경 자극 증상 3가지 합해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0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요. 7점 이하면 이제 증상이 아주 가벼운 정도, 8에서 19점 정도는 중등도의 증상, 20점 이상이면 심한 증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8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면 반드시 비뇨기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증상이 약하게 있는 건지 심한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학적 검사로서는 이제 전립선 직장 촉진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우리가 대충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전립선에 암이나 염증이 있는지 등을 어느 정도 진찰 소견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학적 검사 및 그 검사실 검사로서는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과 혈뇨의 정도를 판단하고, 또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형을 효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임상적인 증상만으로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감별할 수 없기에 이 PSA 수치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감별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사로서는 TRUS라고 하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립선의 비대증의 정도를 확진하게 됩니다. 즉 20g 이하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크기로 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25g부터 판단하게 되는데 25에서 30g은 이제 초기 단계의 비대증, 또 31에서 40g은 중등도의 비대증, 41g 이상은 심한 단계의 비대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50에서 55g 이상의 크기가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술적 치료의 조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관적인 혈뇨가 동반된다든지 또는 반복되는 요로 감염이 있거나 또 신기능 저하가 있거나 방광결석과 같은 요로 결석 등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방광요도 내시경 또는 복부 CT 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진단을 방법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40대 이후 소변줄기 약해짐과 야간뇨는 전립선 비대증일까요? 그렇겠죠. 이제 40, 50대 중년 이후에서 배뇨 증상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상 증상만으로는 전립선 비대증과 우리가 급성 또는 만성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 신경성 방광 등과의 감별 진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